평택을 재선거 얘기입니다. 네네. 이 글을 도대체 왜 올린 걸까요? 그냥 아주 예쁜 표현으로 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질척거리는 느낌. 아, 그러니까 끝났는데 뭐 끝까지 부여잡고 이게 깔끔하지 못한 스타일이라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고 이런 거 조국 대표 전 대표 정치하시려면 하지 마세요. 네, SNS 특히나 SNS 주의보를 조국 전 대표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하지 마세요. 일기장에 쓰세요. SNS 쓰면 남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 하나 지적하고 두 번째 네. 이거는 주장하는 주체가 틀렸어요. 조국 혁신당 해야죠. 혁신당이 혁신당이 하면 이해가 돼요. 네. 왜냐하면 조국 혁신당이 말하자면 민주당과의 어떤 그 원팀 협상단을 제안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들을 한번 폭넓게 털고 가자. 네. 그래야 우리 구성원들도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야만 진보 진영 내에 폭넓게 손을 잡는 연대의 움직임을 좀 갈 수 있지 않겠냐. 근데 네. 이게 소원했어. 왜 우리 조국 대표 사퇴하게끔 만들었어? 이거 우리 그 혁신당 당원들이 싫어해. 네. 이거 털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좀 제가 이해가 돼요. 근데 당사자가 조국이니까 네.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그리고 내용도 이제 뜯어보겠으나 자기 중심적이야. 아, 객관화가 안 되고 이게 나는 잘났는데 니들 때문에 내가 떨어졌어 이런 느낌이라서. 세상의 중심은 나다. 그러면은 조국 의원은 이 상황에 대해서 자기는 전혀 책임이 없다는 것인가? 저는 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결국 네거티브 하지 말고 민주당에만 총구를 겨누지 말고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시다가는 유희동 후보가 되니 좀 그 전에 좀 정리 좀 해주세요라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었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을 안 하셨었거든요. 그리고 계속 네거티브를 먼저 시작했고 그러니까 반응적으로 또 저쪽에서도 하게 되고 이제 진탕 싸움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럼 우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그 당시에는 절박해서 이런 거 저런 거 이렇게 하게 됐는데 미안하다부터 하고 좀 건설적으로 뭔가 해결을 해야지. 이거 전부 다 민주당 또 탓하는 것처럼 저는 사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 조국 당시 후보가 내로남불처럼 정말로 얘기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은 이쪽에다 지지를 하고 싶었던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렸던 부분들이 있고 분명히 김용남 후보 공천할 때 정청래 대표도 이거를 몰랐을 리가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양쪽 당이 다 책임은 좀 있다고 좀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건설적으로 이제 나아가도록 해야지. 이 10가지 질문을 던져가지고 민주당에다가 또 다시 총구를 겨누면서 니네 앞으로 어떻게 할래? 니네 때문에 증거 인정해? 이렇게 나오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뭐 10대, 예. 10대, 20대가 하는 거면 이제 이해가 되죠. 네. 왜 나를 안 좋아해줘? 막 새벽 2시에 자니? 우리 좋았잖아. 너 나한테 왜 그랬어? 예. 뭐 이런 거 10대, 20대들이 하는 건 이제 이해가 되죠. 네. 이거 대부분의 사람들은 딱 한 글자로 요약할 거예요. 아, 찌질하다 이거 너무. 그렇게 요약을 할 거예요. 다만 쓰려고 방송에서는 그랬는데. 방송에서는 이제 저런 점잖은 사람들은 이제 평론적 언어로 번역을 할 뿐이지 네. 그냥 저작거리 언어로 찌질하게 왜 이래? 이게 이제 보편적인 대중들의 마음일 거예요. 근데 지금 조국 전 대표께서 하는 일은 나한테 왜 그랬어요잖아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이거는 민주당이 회방 났기 때문에 내가 떨어진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3등이잖아요. 그렇죠. 2등도 2등이 아니잖아요. 아니었죠. 네. 3등이었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사람들이 되게 질린다 이렇게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용남 후보를 그렇게 공격을 하다가 단일화 했다고 쳐요. 그럼 김용남 지지하던 분들이 단일화 됐으니까 조국으로 가야겠군. 되겠냐고요. 그렇게 욕해놓고 진보당 김재현은 왜 무시하냐는 거예요. 그게 오만이라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당선되는 걸 막기 위해서 뭐 일단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조국으로 지지할 거야라는 그게 오만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진보 진영의 큰 숙제예요. 예, 정만 있으면 다 나한테 지지를 할 거야. 국민의힘 나쁜 놈들이야. 그러면 나한테 다 지지할 거야. 그 한계가 드러났다고요. 근데 아직도 그 인식을 갖고 있는 게 네. 조국의 한계다. 네. 1번 질문은 전 솔직히 일리 있는 지적이다. 일리 있는 지적이다. 네, 저는 인정하는 그래요. 거예요. 네. 이번에는 저는 민주당 기책 사유 이 지역에는 그러니까 일견 민주당도 무공천을 한번 고려했어야 된다. 일리 있습니다. 이거는 민주당이 지도부가 잘못한 거예요. 저는 인정하는데 다만 이건 딱 단서 하나만 닦게요. 그러면 민주당이 무공천했다 해서 거기에 조국혁신당이 양보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택을도 그렇다던 치더라도 당연하죠. 네. 그거는 진보당의 김재원 후보도 있어요. 결국은 범진보가 빅텐트를 해서 서로 울산시장 예를 들면 단일할 때 울산시장은 내주고 평택을은 소위 말해서 김재원 후보 진보당에 좀 도움을 받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퍼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조국혁신당도 그 퍼즐 안에 들어왔어야죠. 이거를 이렇게 서로 네거티브하고 할 게 아니라 그런 면에서 무공천을 하지 않은 민주당 잘못했다. 그거는 일리가 있지만. 저는 일리가 있지만 네. 그 이후에 벌어진 일 있죠. 거기가 그럼 조국혁신당만 나가야 되냐 또는 진보당이 나가야 되냐. 그거는 진보당 뒤통수 친 게 조국혁신당 아니에요. 조국 대표 아니에요. 아니 제가 진보당 김재원 후보도 저희 인터뷰하면서 정말 서운하게 자기는 하루 전까지도 그 정치 개혁한다고 4당 연대 5당 연대 했잖아요. 네. 전화 한 통이 없어요. 전화도 안 받고 그랬다. 네. 굉장한 배신감을 느꼈다. 음. 진보당 사람들이 저한테 해준 얘기예요. 그게 어떻게 이런 사람하고 다시는 정치 개혁 연대하냐. 그랬군요. 그거는 민주당을 욕만 하지 말고 본인도 돌아보셔야 돼요. 사실은. 그 상황상 뭐 질문에 대해서 별로 답할 의무는 민주당이 없죠. 네. 백서의 형식이라면 본인들이 스스로 참여력을 써야 되는데
왜 본인들의 참여력을 쓰지 않고 내용 증명을 보내냐 그거예요. 답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네네. 근데 전 첫 번째 공천을 왜 했느냐? 민주당이 판단한 거예요. 정당에서 우리 당 내부에서 정당의 자율성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판단한 겁니다. 이 답변 그대로 보면 또 뭐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 내 자율성에 대해서 묻지 마세요. 저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할 것 같아요. 우리가 충분히 숙고하고 전략적으로 판단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세심하게 할 의무도 책무도 없다. 본인 당의 운영을 잘 하셨어야지. 그리고 평택에서 본인의 선거를 잘 하셨어야지. 예를 들어서 본인의 그 최종 당선율이 3등이지만 그 당선의 수치가 처음에 여론조사의 수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네. 원래는 맥시멈인 겁니다. 맥시멈 가지고 확장성을 가지려고 했으면 둘 중에 하나죠. 김용남 후보를 끌어안으면서 본인 위주로 단일화를 이끌었거나 네. 아니면 진보 진영의 승리를 위해서 위험하다고 하면 본인 희생해서 갔거나 본인은 대권을 꿈꾸는 큰 정치인을 꿈꾸면서 이 평택에서 내가 뺏지 못하겠다고 이런 참 질척거리는 모습을 보이면 네. 어떡하겠어요. 유권자가 선택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유권자 선택에 대해서까지 유권자한테 뭘 하는 거예요. 왜 유권자가 선택하는 거 방해했어요. 이런 느낌인데 그건 유권자들에 대한 선택이 충분히 반영된 결과치예요. 민주당도 아팠잖아요. 유동이 어부지리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묻고 싶어요. 조국 전 대표는 왜 그러셨어요? 왜 진보 진영의 자리를 잃게끔 그 김용남 후보를 힐난하고 난리를 쳐서 이 평택의 이 사단이 전체 지방선거 흐트러지는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할 거예요. 이렇게 갑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의 절반 정도는 그러면 왜 조국 후보에게 투표를 했다고 보십니까? 네거티브 효과죠. 제가 이제 세 가지 이유 듣고 첫 번째 김용남 후보 네거티브 하지 않았죠. 진보 진영에서 서로 네거티브 하다가는 잘못하면 진보 후보들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ARS나 여론조사에 잘 응답하지 않고 그런 기미가 초반부터 있었어요. 네거티브 엄청 해서 사람들이 평택을에 있는 민주당 사람들은 일단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아요. 잘 안 잡히잖아요. 여론조사 꽃도 여기서 잡기 힘들다고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그 정도로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래 놓고 조국 후보에게 왜 절반을 투표했냐. 당연히 깨지니까 정치 혐오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조국 후보는 네거티브 효과를 해서 톡톡이 그러니까 본인 표 뺏어오는 거는 이득을 본 거예요. 진보 진영 표가 100이에요. 50표로 쪼그러나 50에서 절반을 갖고 온 거죠. 그냥 그대로 붙으면 50표 갖고 갈 거를 예를 들어서 50명을 기권시키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작은 파이에서 20으로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 진 거예요. 아 그렇게 우리 이정주 의원 진단을 하고 있는 거고. 조국 혁신당은 오늘도 뭐 저기 신장식 권한대행이 나와서 막 뭐라고 연대가 깨졌다 이런 얘기는 하던데 민주당과의 갈등만 부각시키지 본인들이 진보당과의 연대를 깬 건 절대 말하지 않아요. 예, 그 얘기는 또 없더라고요. 신기하게. 본인은 그러면 조국 전 대표를 평택을에 공천할 때 진보당과 뭐 상의를 했나요? 얘기를 하고 난 뒤에 했나요? 단일화 논의를 했나요? 진보당의 김재현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그 전까지는 그 충분히 상의를 하고 있었다가 갑자기 연락이 안 되더니 평택을에 오시더라. 전화했더니 전화 안 받더라 이러더라고요. 무슨 뭐 개소식에 꽃 보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던 아니,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네네. 본인이 본인 당리에 따라서 하는 것들은 그러면 다 괜찮은 거고 다른 당이 그러면 다른 당의 판단에 따라 공천한 것은 다 연대를 깨는 행위고 이게 내로남불이거든요. 네. 그 10번 요거 같은 건 민주당이 합당을 제안했다가 이제 지금 뭐 단일화도 없고 합당도 없다고 했다. 이제 민주당에게 조국 혁신당은 상임위와 본회의 표결 시 숫자 채우기를 위해 필요한 존재에 불과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약간 떠나간 사람을 잡는 것 같은 그런 건데. 나에게 아니 당신은 에게 나는 뭐였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야. 이런 이렇게. 진짜 짜증나. 아니 조국 혁신당은 알아서 그 정당이 추구하는 말을 하세요. 본회의장에서 표결할 때 조국 혁신당이 바라는 대한민국의 상과 당의 이념에 따라서 하십시오. 그거 민주당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들 그럼 정당을 왜 만들었어요? 10번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이거는 똑같이 돌려드려야 되는데 제가 몇 번 말했죠. 조국 대표 그 지금 민주당이 뭐 선거 전에 그 1월에 이제 합당 제안한 거 말씀하신 것 같아요. 뭐 내기 중단했고 어쩌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단일화 거부했고 뭐 합당도 안 했다 이제 민주당의 책임론을 넘기잖아요. 이분은 이제 약간 역사적 보면 선택적 발췌의 역사 서사를 써요. 2025년에 이 감옥에서 출소한 다음에 8개월 만에 나왔죠. 예, 징역 2년 받았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8개월 만에 그 사면복권 해주거든요. 지지율 급락합니다. 새 정권 들어와서. 이게 정권에 엄청난 부담이었거든요. 어쨌든 형기의 절반도 안 채우고 풀어줘요. 풀어주는데 풀어주자마자 2025년 10월 13일인가 조선일보 인터뷰를 해요. 그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 기자가 물어보거든. 이게 민주당이 단일화 그러니까 합당에 대한 프레셔가 있을 거다. 압력이 있을 거다.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이분이 뭐라고 되냐면 우리는 스타트업이고 영세 상인이다. 너무 몰아붙이지 마라. 그때 단일화를 거부하거든요. 아하. 합당을 거부해요. 네. 그러면서 조국 혁신당은 조국 혁신당의 색깔을 보여주겠다요. 그러면서 차별금지법, 그리고 뭐 중대선거구제 이런 것들이 민주당은 동의하지 않는 정책으로 말합니다. 좀 더 왼쪽으로 가는 네, 정책. 맞죠, 맞아요. 전 동의해요. 저는 그 당시에 그 아름다운 조국 혁신당의 그 모습에 동의를 한다니까요. 그 당시 말만 보면. 그러니까 정당 민주주의에 위배된다예요.
조국혁신당은 민주당보다 중도 보수당이라고 표방하는 민주당보다 좀 더 혁신적이고 좀 더 개혁적인 방향에서 정책을 끌고 나가고 싶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라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방안 중에 하나가 차별금지법 제정이나 내지는 중대선거구 도입이에요. 민주당은 반대하니까 이걸 합당해서 이걸 이뤄낼 수 없다고 말하거든요. 맞잖아요. 근데 왜 지금 합당하려고 그래요, 민주당에서? 아니 작년 10월에는 정당 민주주의 위배된다며요. 그렇게 이렇게 이 모든 게 이걸 무대뽀식으로 합당하게 되면 이게 정당 민주주의 각 정당이 지향하는 지향점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차륵차륵 뭉쳐버리면 우리는 잡아먹힌 거 아니냐라고 항의를 했었어요. 왜 그때 말고 지금 틀립니까? 그럼 그 정당 민주주의는 어디 집신처럼 던진 거예요 이제? 그 중대선거구제 소위 말해서 그 차별금지 제정 그건 누가 할 거예요 이제? 그때는 그거 주장하면서 합당 거부했거든요. 제가 그때랑 지금의 차이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뭔지 알아요? 조국혁신당이 지지율이 호남에서 3% 나온 거. 선거 직전에 원래 한 9. 몇 % 나왔어요. 제가 여기서 말했잖아요. 그 조선일보 인터뷰할 때만 해도 호남 지지율이 2자릿수 내지는 9% 정도 나왔어요. 그러다가 연말로 갈수록 강미정 전 대변인 사건, 성비위 사건 해결 못하면서 쫙쫙쫙 내려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3, 4% 나와요. 전국 단위뿐만 아니라 그 호남에서도. 그러니까 상황 변하니까 이제 불리하니까 합당하려고 한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갖게 되죠 사람들이. 너 잘 나갈 때는 안 하려고 하다가 너 궁하니까 합당하자고? 그럼 명분을 정당 민주주의 삼지 마세요. 그냥 나 잘 나갈 때는 안 하겠다. 나 요새 궁하니까 합당하자.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라고. 그게 말하기 쪽팔리면 말 안 해도 돼요. 근데 무슨 정당 민주주의 얘기합니까? 그러면 불과 1년도 안 됐어요. 불과 지금 8개월 됐거든요. 네. 작년 10월이면. 8개월 전에 조국 대표가 주장했던 정당 민주주의 어디 갔어요? 그거 먼저 답하셔야죠. 그러니까 돌이켜 보면 조국 그 당시 후보가 네. 엄청나게 실수를 했던 게 그렇게 본인이 아쉽고 단일화에 대해서 목말랐으면 김재현 진보당 후보한테 그렇게 했으면 안 되죠. 그걸 안 했어야죠. 네네. 근데 어떻게 했어요? 전화도 안 받고 했다는 막 기사 되면서 김재현 후보가 사실상 좀 서운했다 하더라고요. 전화 왜 안 받아요? 막 이런 얘기. 뭐 그런 식으로. 근데 전화기는 안 가져왔다 그러는데 알고 봤더니 전화기는 있었어. 막 이런 보도가 나오잖아요. 네. 그다음에 김용남 후보 민주당에서 후보를 낸 게 서운할 수는 있으나 공학적으로 이미 현실이 벌어졌으면 김용남 후보를 완전히 난도질을 해서 본인이 표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김용남 후보와 뭔가 조금 부드럽게 연대를 해서 어떤 경선을 통해서 단일화 효과를 자기가 누리면 되잖아요. 그런 방법을 쓸 수 없었나요? 근데 내가 민주당 후보다면서 김용남 후보를 이재명 대통령이 데리고 온 인재임에도 불구하고 막 부관 잠시하듯이 막 했단 말입니다. 쥐를 밟았죠. 쥐를 밟았죠. 네. 그게 적당한 네거티브를 넘어서서 이거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조국이라는 그 후보는 조국 혁신당의 후보를 떠나서 우리 민주당을 공격하는 그리고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는 상대가 돼버린 거예요. 뭐 단체나 논의를 할 수 없는 판은 본인이 깼어. 그다음 질문 중에 보면 합당 논의도 왜 그렇죠. 민주당 깼냐고 하는데 본인이 깼어요. 기억해 보세요. 왜? 본인이 했던 일을 하나도 기억 안 하고 남의 모든 것들의 그 탓으로 돌리는지. 나 지금 질문 내내 보면서 뭐 10가지 났어. 한 2가지만 물어보지. 뭐 10개 채우라고 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니까 근데 말은 원팀인데 원팀 하자 그러면서 막 야 너는 근데 이게 잘못했으니까 이건 이제 앞으로 조심하고 원팀 하자 이러면 누가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네. 사실은 조국혁신당도 제대로 된 제안을 하고 있는 건 아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민주당이 당권 이것 때문에 지금 복잡해 죽겠는데 그 얘기한다고 지금 귀에 들어올 상황도 지금 아닌 것 같고 민주당이 너무 지금 정신없죠. 네, 정신이 너무 없기 때문에 네. 이제 이거는 조금 이따가 당대표 선거 끝난 다음에 이제 제안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도 좀 같이 조금 좀 뭘 하면 좋긴 하겠는데 또 그래도 우리의 룸을 조금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이런 정도인 거지 구체적인 어떤 안을 가지고 또 얘기하는 건 아니라서 네. 이게 지금 현재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이 되게 예민해져 있거든요. 지금 현재 다들 좀 불편하시고 네. 그런 상황에서는 일단은 조금 지켜보시고 나중에 얘기하는 게 맞지 않겠냐 말 좀 지금 좀 생각이 들어요. 아껴라. 네.